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86강으로 좋은 날 축하하는 의식이 되는 건배와 축배에 대해서 세트 한자를 해석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입니다. 건배는 말을 건자에 잔 배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건배라는 말은 술잔에 술을 다 마셔서 비우는 일로서 서로 축하하거나 행운을 비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배라는 말 중에 마를 건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를 건자입니다. 마를 건자는 마르다 또는 텅 비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를 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햇빛 간자에 해당되는 햇빛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을자에 해당되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마를 건자여서 마를 건자가 표현하는 그 마른 것은 햇빛에 새가 날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른다는 것은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마르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햇빛입니다.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대부분의 물기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창공에 날아가는 새가 가장 확실하게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잘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를 건자는 햇빛을 의미하는 햇빛 간자와 새를 표현하는 새 을자가 결합해서 햇빛에 노출된 새가 마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배자입니다. 잔배자는 잔을 의미하고 술잔이나 대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불자에 해당되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휴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이불자는 부족해서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잔배자여서 잔배자가 표현하는 그 잔은 나무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안이불자는 아닌 것 중에서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부족해서 다른 것을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그림처럼 화장실에 화장지가 필요량보다 적으면 아닌 것이죠. 이거를 화장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존보다 작아서 아닌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안이불자입니다. 이런 안이불자를 사용하는 잔배자는 나무로 만든 잔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이라도 없으면 사용할 수도 없지만 유리로 만든 잔도 있고 은으로 만든 은잔도 있는데 나무로 만든 잔에 술을 마신다면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사치할 수만 있다면 금으로 만든 황금잔이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나무로 만든 잔도 잔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잔은 잔입니다. 부족한 잔이라는 것이죠. 잔배자는 나무로 만든 잔은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배라는 말 중에 말을 건자가 표현하는 그 마른 것은 새가 상공을 날면서 햇빛에 노출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창공을 날며 햇빛에 노출되다 하면 무엇이든 건조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잔배자가 표현하는 그 잔은 나무로 만들었기에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잔은 은잔이나 황금잔에 비해서 사용하기에 부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를 건자는 비워서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잔배자는 술잔을 의미하고 있어서 술잔 안에 있는 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배라는 말은 술잔의 술을 비워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건배는 잔을 마르게 하는 일로서 술잔에 있는 술을 다 마셔서 잔을 비우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배를 보겠습니다. 축배는 빌축자의 잔배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축하하는 뜻으로 마시는 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술잔을 표현할 때도 축배라고 합니다. 축배라는 말 중에 기원할 축자를 보겠습니다. 기원할 축자는 기원하다는 의미도 있고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원할 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보일 시자에 해당되는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여지는 것이라서 재단의 재물을 말하고 있고 이 보일 시자는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맏형자의 이미지로서 여러 행조 중에 맏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원할 축자여서 기원할 축자가 표현하는 그 기원하는 것은 신께 형이 대표로 기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가문의 대표자인 형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면서도 의무는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두가 제사에 참석하지만 그 제사의 대표는 맏형자가 의미하는 형입니다. 그 형은 순서상 맏형만을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왕조의 세종대왕도 세자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세자에 책봉되면서 맏형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형제 중에 한 명을 상속자로 정하고 그 가문의 명실상부한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인 에서를 제치고 둘째인 야곱이 상속자가 되기도 하고 12형제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신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지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 할 일은 신께 빌며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하면 크게 축하받을 일이 되는 것이지요. 기원할 축자는 제사를 통해 신께 형이 대표로 기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할 축자는 세트 한자 156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배라는 말 중에 기원할 축자가 표현하는 그 기원하는 것은 함께 형이 대표로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받아 대표가 된 형이 제사를 주도하게 되어 축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잔배자가 표현하는 그 잔은 나무로 만들었기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로 만든 잔은 은잔이나 황금잔에 비해 사용하기에 부실한 것이지요. 축배라는 말 중에 기원할 축자는 성공을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축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배자는 술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배라는 말은 술잔을 들고 성공을 축하한다는 그런 뜻이죠. 축배는 잔을 들고 축하하는 일인 것인데 술잔을 들고 일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 있어서 축하할 상황이 오면 술을 마시는 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의식 행위의 일환인 것인데 그 중에서 축배는 축하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좋은 날 멋진 성공을 축하하는 축배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건배와 축배를 세트 한자로 해석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